안녕하세요. 연세아동발달센터의 김박사입니다. 자, 지난 컨텐츠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누운 다음에 앉는 것을 획득하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방법인데 엎드린 자세를 취한 다음에 앉기 자세를 획득하는 그런 모터 스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뒤쪽으로 엉덩이를 내리면서 자, 지금 여기서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은요, 자, 이 자세를 W 시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W자, 알파벳 W자 모양을 하고 있어서 W 시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뭐 엄마다리 앉기라고도 많이 하죠. 이 뇌성마비나 이 장애가 있는 아동들 보면은 대부분 앉는 자세를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BOS, 베이스 오브 서포트라고 해서 BOS가 굉장히 넓어져요. 지지면과 닿는 이 신체가 굉장히 넓어지죠. 자, 이렇게 굉장히 커집니다. 반면에 앞바다리를 하게 되면은 이 양쪽 무릎이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지지면과 닿는 부위가 이 엉덩이 쪽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트렁크를 더 써야 되는, 몸통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유발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앉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이드 시팅 있었죠. 지난 컨텐츠에서 봤던 사이드 시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지금 사이드 시팅을 만드는 모터 스킬을 획득하는 방법이고, 자, 이쪽은 W 시팅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이쪽은 일단 완전히 프론 자세로 넘어가지가 않죠. 그 다음에 얘는 프론 자세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돼서 이 뒤쪽으로 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 이 동작이죠. 이렇게 세울 때 우리가 백 익스텐서 몸통을 펴는 근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을 뒤쪽으로 넘기려면은요, 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트렁크 몸통 익스텐서죠. 익스텐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쪽을 보시면은요, 이쪽은 익스텐서를 쓰는 것보다는 이 측면에 있는 몸통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 시팅을 하는 아이는 이 몸통의 근육지 이쪽에서 자, 이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스트레칭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효과가 거의 없죠. 지금 좌우 몸통에 늘어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사이드 스팅을 하는 거는 물론 한쪽 방향을 더 우세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반대쪽도 시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너무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해서 반대쪽도 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이것과 반대쪽 근육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쪽이 늘어나면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반대쪽은 수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목도 마찬가지겠죠. 목도
같이 이 몸통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이쪽 목에서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완전히 앉는 자세를 보면은요, 자 이렇게 앉게 되면은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자 트렁크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이 목에서 이제 라이팅 리액션이라고 그래서 목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에 대한 조절력도 훨씬 더 이쪽이 조절력에 대한 훈련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고, 몸통도 마찬가지로 좀 더 균형을 잡으려고 계속 움직여 주겠죠, 아이가. 하지만 이쪽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다리 힙 조인트 엉덩이 관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엉덩이 관절을 보면은 자, 이쪽은 자, 왼쪽에서 지금 바깥 회전이 일어나게 됐죠. 앞바다리 자세 바깥 회전이에요. 근데 이쪽은 안쪽 회전이죠, 엉덩이 관절. 반면에 이쪽은 양쪽 다 이 안쪽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엉덩이 관절의 안쪽 회전 때문에 나중에 걸을 때 토인 게이트라고 그래요. 발가락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걷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보행 패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자세로 많이 앉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 링 시팅이나 고리 모양 자세 앉기나, 그 다음에 테일러 시팅 앞바다리 자세 하고 자세 앉는 그런 자세로 많이 만들어주면은 엉덩이 관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사이드 시팅을 이렇게 아이가 획득을 한 다음에는 자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이는 이 상태에서 원래 앞바다리 자세까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발을 돌리고, 자 그래서 이쪽 발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바깥 회전을 시킴으로 해서 앞바다리까지 완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 기술을 획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사이드 시팅을 한 다음에 테일러 시팅 앞바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자세가 보면은 이쪽은 이 지면하고 닿는 부위가 이 엉덩이 쪽이죠, 지금. 그래서 BOS가 이렇게 좁아져요. 그럼 아이의 몸통은 좌우로 계속 흔들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옆으로. 반면에 이쪽은 자 지면과 닿는 부위가 이 엉덩이 뿐만이 아니라 여기 무릎도 있고, 그 다음에 발 쪽도 지금 지면과 밀착되기 때문에 이 몸통의 안정감이 훨씬 더 생기겠죠. 자, 몸통의 안정감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에 이 몸통 근육을 써서 안정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금방 얘기한 그러한 관절들이 이 지면과 닿음으로써 저절로 이 안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 근육을 더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보다는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게끔 해주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발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일어나게 되면은 이 뇌성마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치가 무너지게 돼요. 안쪽 아치가 무너지는 자세인데, 자, 이 자세가 또 똑같이 풋 에버전이라고 그래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발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걸 에버전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안쪽의 아치가 무너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발인데 이러한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힙 조인트, 엉덩이 관절의 안쪽 회전, 이렇게 아까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자, 그러면은 발가락이 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죠. 토우인이라고 그래요. 보면 이렇게 모이죠. 자, 그 다음에 발바닥에 바닥 측 구부림. 자, 이런 식으로 자세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아이가 이제 걷게 되면은 우리가 토우인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다리가 또 앞으로 나갈 때 반대쪽 다리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거기에 이 엉덩이 관절 모으는 근육, 이 어덕터 머슬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까지 강직이 생기면은 다리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걸을 때 더 방해를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앉는 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두 가지 앉는 자세. 자, 테일러 시팅, 앞바다리 앉기 자세하고 그 다음에 W 시팅, 두 가지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배워봤고요. 그러면 아이에 맞게끔 집에서 이런 포지션을 많이 취해주고 또 저번에 컨텐츠에서 배운 것처럼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아이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이론적인 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동이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한 4개월, 한 7개월 사이가 되면은 독립적인 앉는 거를 획득을 하게 돼요. 물론 이거는 각각의 어린이마다, 아동들마다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앉는 순서를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목을 아이가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스스로 앉기 전에 머리와 목을 항상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목과 관련된 조절은 보통 3개월 정도 되면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지를 해서 앉기.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베개나 쿠션 그런 것들, 아니면은 보호자가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똑바로 앉을 수 있는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링 시팅이라고 하는 고리 모양 앉기 있었죠. 고리 모양 앉기 저번에 컨텐츠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고리 모양 앉기. 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잠깐 동안 이 고리 모양 앉기, 삼각대 자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삼각형 모양으로 다리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놓고 앉기 때문에 자, 이렇게 혼자 앉을 수가 있게 되고 6개월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팔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자, 손을 앞쪽 바닥에 놓고 앉는 경우가 많아요. 프랍드 암이라고 해서 트렁크의 컨트롤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손을 균형을 잡는데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7개월 정도 되면은 독립적으로 아이가 도움 없이 앉을 수 있게 돼요. 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손을 사용하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능동적인 조절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앉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해주고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놀이를 장려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옆에서 감독을 하면서 아이를 좀 치열업 시킬 수 있게끔 인내와 격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코멘트 남겨주시면은 답변해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